안녕하십니까. 고승우 박사의 속속속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모든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한 1년 안에 말이죠.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1년 지나면 어렵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의 내용과 방향, 이건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제 국정개혁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피세혁명에 의해서 가능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윤석열 정부, 물론 그 전에 박근혜 정부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반헌법, 반법률적 행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항의하고, 그리고 탄핵을 연결시켰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어떤 방향일 것인가, 그것이 아주 궁금하고, 근데 벌써 한 4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가 개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최적의 기간이라는 것은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한 10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현재 국내 상황을 보면은 좀 어렵죠. 국내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란과 관련한 말이죠. 수사라든지 재판이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회 여러 부분에서 내란은 아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고 말이죠. 공직자들도 그런 상황이라서 이재명 정부가 좀 어렵죠. 제가 보기에도.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검찰 개혁 등에 대해서도 이제 야당이 굉장히 이제 격렬히 반대를 하는데, 물론 야당은 반대가 생리라고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이 과거에 저지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일단은 그것이 임계점에 따라서 이제 개혁의 매스가 가해지는 것인데, 하나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선불 투자를 요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어렵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와 국군 저지 작전권 훼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가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이 잘 좀 쉽게 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출범 한 수개월 지났는데,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동분서주하면서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공직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엄청난 천문학적 요구에 대해서도 국익을 최우선하겠다. 일단 안심은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요구가 WTO 규정이라든지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측면이 있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미국 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선물 투자 요구의 국제법적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그런데 만약에 그 요구를 들어줬을 때, 지금 150억 달러를 말이죠,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좀 분납식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큰 문제죠. 사실은 150억 달러가 엄청난 돈인데, 그것이 미국으로 그냥 간다? 그러면은 한국 국부가 옮겨가는 건데, 고용 창출도 없고, 경제적인 말이죠, 확대 생산, 후방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혹시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공중에 말이죠, 분해시킬까? 아니면 제대로 운용을 할까? 그것도 미국이 완전히 100% 미국의 이제 자유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또 그걸 가지고 얼마나 또 심하겠어요, 논란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리면 좋은데 별로 알리질 않아가지고 뭐 언론 등의 보도를 보면 굉장히 좀 이게 지금 뭐 트럼프 요구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 한국 정부도 무슨 뭐 선뜻 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이죠. 거의 그 문외화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등을 살필 때 이재명 정부가 이제 그 집권 1년 그 기간이 한 수개월 남았습니다만 또 그 어떻게 그 계획을 수행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기대도 하고 전망도 해보는데 우선 좀 지금 지난 수개월 동안에도 뭐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좀 문제가 드러났죠. 그러죠. 뭐 그 이재명 대통령 민생 경제를 최우선 한다. 뭐 정책도 속도 있게 집행하자. 그 개혁 과제로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이제 AI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이제 집중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말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그걸 전담했던 말이 국토부 차관이 그 갭 투자 논란에 대해서 사임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지금 대책에 대해서 좀 논란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좀 말이 좀 많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비서실 등에 이제 개통을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그런 지금 대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이 무거운 것이 좀 좋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리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가 들어오는데 근데 또 다른 면도 또 있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에요. 민주당의 태도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입법이라든지 복실정과 같은 말이죠. 그런 개혁 조치를 앞세워줬고 그래서 뭐그 최근에 그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자. 또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내놓는데 이런 건 좀 적절할까요?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특검법, 검사 징계법 등을 이제 그 최근에 단독 처리했는데 야당도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려진 면이 있어요. 우리 그 한국 사회 이 정치 구조에 이제 어떤 그 아주 그 심각한 그좀 문제인 말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정부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야당도 물론 뭐 당연히 그 침묵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공동의 이익으로 보아온 것이 지난 뭐 수십 년간의 그 정치사니까요. 그래서 우선 그런 거 보면 우선 그 시민사회라든지 신생 정당이 이제 정치권에 진입을 말이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거법이라든지 뭐 정당법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심각해요. 정당법은 뭐 박정희 때 만든 건데 그 정당의 설립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벽이 높잖아요. 여기에서는 단 한 명으로도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우리는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민사회가 피세혁명을 성공시켰는데 이재명 정부의 말이죠. 그 주요 강요라든지 거의 공직자로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밖에서만 쳐다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시민사회 정치 참여가 봉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어떤 뭐 개혁 의지라든지 그런 의사 표현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보법을 내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승만이 말이에요. 1950 50년이 아니죠. 1948년에 만들었죠. 그러죠. 여순 사건 지회. 근데 이게 냉전 시대에 말 한복판에서 만든 이른바 이념과 사상을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뭐 저쪽 그 북한 쪽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상상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고 그쪽에 가지도 말고 뭐 대화하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그 만들어놓은 악법이죠. 국민이 말이죠. 이 분단과 그 통일에 대해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원천 봉쇄하는 것이 국보법인데 이런 데 대해서도 무슨 별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해서 아까 그 트럼프의 그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그 진상을 잘 알지 못해요. 국민들도 미국이 그렇게 나쁜 거야? 잘 모릅니다. 전부 얘기를 안 하니까.
이재명 정부는 막 역대 정부가 했던 것처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역대 정부의 비밀주의가 이재명 정부에서 반복되면 안 되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좀 개혁 드라이브를 이재명 정부가 걸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정치 참여가 그 어려운 정당법, 선거법이 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한미관계 이런 그 예속성이라든지 말이죠. 주한미군의 어떤 특권적 위치 등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가 근본적으로 한국의 어떤 모순을 말이죠 확대 재생산하는가 저는 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윤석열이가 일단 탄핵된 것도 바로 이런 세 가지 어떤 요건에 말이죠 그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그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거 아니냐 봐지는데 이재명 정부도 지금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이런 구조가 온전된다고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시민사회가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재명 정부가 심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범 이내에 이제 개혁을 하는 것이 이제 뭐 하여간 그 역사적 경험에 보면 그 거의 뭐 시한부라는 것이 점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그 강력한 추진력, 장기적인 비전 같은 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속도전에 매몰된다든지 근본적 문제를 뭐 외면하고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막 여야가 다툰다, 뭐 내로남불이다. 지금 뭐 이런 것으로만 비춰져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죠. 시민사회라든지 전문가들과 협의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단기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목표를 위해서도 면밀하고 말이죠. 설득력 있는 실행 계획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점 이재명 정부가 그 나머지 말이 그 1년 기간이 되는 이제 수개월 동안 이 개혁을 좀 집중적으로 좀 추진하는데 반영해야 될 사항인 것을 좀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